단군일의 희대의 사기꾼 조이팔 2탄입니다. 첫 번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 전날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선 밀항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렌털 마케팅을 통해 3조 원대 금융 다단계 사기극을 벌인 사기꾼 조이팔은 밀항의 성공에 대한민국을 탈출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뇌물이 있었습니다. 뇌물은 경찰, 검찰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조이팔이 처음으로 세상의 이름을 알린 것이 충남 서산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2008년 9월인데요. 그리고 조이팔은 12월 9일 밀항에 성공합니다.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조이팔은 2008년 봄부터 피해자들의 진정으로 사건이 터질 조짐을 보이자 검찰, 경찰을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뇌물을 뿌려 수사무마를 시도했습니다. 조이팔은 자신의 오른팔인 강태용을 시켜 서울중앙지검 김광준 특수산부장에게 수사무마, 정보를 대가로 2억 7천만 원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밀항 직전인 10월 30일에는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이던 권혁우 총경에게 조이팔이 직접 9억 원을 전달합니다. 그 다음날인 10월 31일은 조이팔의 대구 BMC 본점 서버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역시나 핵심 정보는 모두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권혁우 총경은 이후 조이팔 밀항 및 사기 사건을 총괄지휘하는 대구청 수사과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이팔은 누가 밀항시켰을까요? 조이팔을 밀항시킨 사람은 박창희 씨입니다. 전남 여수에 살던 그는 10월 25일경 한 승려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승려는 사람 6명을 데려와 조그만 사업을 하다 4억 원 정도 부도가 나서 수사 전에 밀항을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금은 섭섭치 않게 준다고 했죠. 처음에는 거절을 했는데 11월 1일에 승려가 박창희 씨에게 500만 원을 붙였습니다. 좀 꺼림칙해서 밀항을 해본 사람을 인천에서 수소문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른 선장을 연결해 주려 했지만 승려는 계약금을 받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기려 하냐며 직접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박창희 씨는 승려의 연락에 대전으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조이팔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기꾼인 줄도 몰랐죠. 돈을 더 준다고 하고 보디가드까지 붙인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승려는 1,300만 원을 추가로 붙입니다. 11월 2일 조이팔은 일행 6명을 데리고 안면도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11월 4일에 출항하자며 잠수복과 산소통 하나를 준비해달라 합니다. 여기서 1,000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이팔은 사라졌죠. 11월 3일 밤 밀항 날짜를 늦추게 됩니다. 직원 한 명이 잡혀서 밀항을 연기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밀항 추진이 미뤄지자 박창희 씨는 이를 해경에 털어놓습니다. 11월 4일 그는 해경의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밀항쟁이인데 4억 부도 낸 사람치고는 돈을 너무 많이 준다. 범죄 냄새가 나서 개입하기 싫으니 잠복 수사를 해달라. 11월 5일 그는 해경 감찰계의 한 계장을 만나 진술을 합니다. 이미 착수금을 받았고 마약일 수도 있으니 이를 해경에 제보한다 라는 요지의 진술서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빠지려 했지만 함정 수사가 되면 범인을 잡아도 구속력이 없어진다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경과 공조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해경은 조이팔 일당의 밀항 날짜와 마약 동향을 모두 받습니다. 박창희 씨는 신변의 위협을 우려해 가족들의 모든 전화에 감청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조이팔 관련 정보를 보고합니다. 11월 10일 오전 1시에 밀항이 약속되어 있었는데 조이팔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그의 부하 직원이 나타났고 사람을 추가로 태워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박창희 씨는 밀항자를 내 맘대로 바꿀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합니다. 박창희 씨가 구한 선장이 제보자, 공조자로 인정된다는 확답을 받고 선장과 그 보디가드, 조이팔의 부하 등 5명이 배에 올라 출항했습니다. 그 뒤 별 소식이 없어 접선 현장에서 해경에게 체포가 된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해가 뜨고 난 뒤 중국에서 밀항선이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작전은 다음으로 미뤄지고 한 계장은 해경 서장에게 보고했으니 다 풀어주라고 전해했습니다. 한 번에 일망타진하자는 것이었죠. 1차 밀항의 실패 후 조이팔 일당은 한동안 연락을 끊었습니다. 20일 만에 다시 연락이 옵니다. 조이팔의 중국 쪽 밀항 조직이 해온 전화였죠. 이번에는 해경과 같이 좌표를 잡습니다. 그래서 2차 밀항 계획을 다시 잡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박창희 씨는 조이팔 씨와 그 일당의 차량번호, 전화번호, 인상착의, 은신지까지 모두 해경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조이팔의 수배 명목이 뭔지 알려줄 것을 요구했는데요. 근데 한 계장은 그들의 신원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2차 밀항이 11월 30일로 잡힙니다. 29일 조이팔 일당이 나타나고 첫 번째와는 다르게 겁도 안 먹었으며 여유만만한 태도였습니다. 주변에 잠복 형사가 낚시꾼으로 깔려 있었는데도 말이죠. 11월 30일 자정에 다시 출항을 합니다. 근데 파도가 높아 1시간 뒤에 GPS 기계가 깨져버립니다. 결국 조이팔은 회항을 결정했고 밀항 날짜를 다시 잡기로 합니다. 해경에 이를 보고하자 해경은 됐다 라는 짤막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밀항 날짜를 12월 9일로 잡습니다. 근데 이상했던 점은 이번에는 낮 1시에 출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조이팔과 일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음날 아침 7시 반쯤 접선 장소에 도착합니다. 조이팔은 몇 개의 가방을 들고 일행과 중국 어선으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항구로 조이팔의 부하 몇 명과 복귀했는데요.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고 해경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조이팔과 한통속이라고 박창희 씨가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공조 수사를 하다가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겁니다. 한 계장은 밀항 얘기만 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일 뒤 대전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데 변호사 선임을 태안해경에서 막았습니다. 한 계장은 이틀이면 나오는데 뭐하러 돈 들여 변호사를 사느냐며 만류했죠. 며칠 뒤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그는 검사 면담을 요청해 공조 밀항을 모두 이야기합니다. 검사는 신변보호 차원에서 구속한 것이니 사흘 정도만 참아라. 이 사건이 끝나면 당신 서류는 삭제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경찰은 이를 끝까지 저지했고 영장 실질 심사를 하려 판사에게 가니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검사는 판사에게 보낸 서류에 당신이 제보자라는 서류를 넣었으니 묻는 말에 예라고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라고 했더니 영장이 떨어집니다. 선장과 박창희 씨는 구속되고 맙니다. 12월 20일부터 1월 6일까지 구속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검찰은 그를 범죄자 취급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 계장은 처음부터 서산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불구속 기소로 송치됐습니다. 구속은 하지 않지만 죄의 유무는 따지겠다는 것입니다. 밀항을 알선해준 박창희 씨의 진술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 두 번째 밀항부터 조이팔은 자신만만했던 걸까요? 조이팔은 밀항 추진 과정에서 경찰 브로커를 고용해 서산 태안 지역 경찰 로비 자금으로 5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 덕분에 지명수배 상태에서도 검문소와 감시 카메라를 통과했고 태안 일대를 활보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마지막 출항을 하던 12월 9일 저녁에 PD수첩이 조이팔에 대해 보도를 시작하면서 전국적으로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조이팔은 그걸 미리 알고 그날 낮으로 출항을 잡은 겁니다. 서산경찰서는 11월 4일 조이팔 일당의 공개 수배지를 만들었지만 태안해경에는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태안해경이 이를 받은 건 11월 11일 밀항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창희 씨가 12월 10일 해경으로 와 조이팔의 수족인 김근호를 체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장소를 알려줬지만 서산경찰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이를 조서에도 남기지 않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조이팔은 빠져나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조이팔은 성형수술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조이팔 수사를 맡았던 대구청 경찰관들이 대포폰으로 조이팔에게 수시로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뒷돈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어떤 경찰관은 중국에 가서 접대를 받고기도 했다고 합니다. 밀항 후 3년 뒤인 2011년 12월 경찰은 조이팔이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화장과 장례식 영상까지 공개했는데요. 조이팔의 측근 역시 조씨가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망 날짜가 11년 11월 18일, 24일, 12월 18일, 12월 19일, 12월 21일 등 모두 5개에 달했습니다. 미심쩍죠. 2015년 검찰 수사 결과 조이팔의 국내 재산은 현금 788억 원과 182억 원의 부동산, 동산과 채권 230억 원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금액을 막기 위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2016년 6월 재수사 후 조 씨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다는 의혹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시사인 정의상 기자님의 기사와 몇몇 기사를 보고 정리해 만든 영상입니다. 사기범죄가 대한민국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